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운명의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모두 마무리됐고 개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복귀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내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웃을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그런 결과들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출구조사 이 정도까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복귀왕 대변인은? 예, 저희들은 지난 3월 2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쭉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것이 지지층의 결집으로 좀 모여지겠다. 이것이 하나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예측이 좀 비슷하게 맞아서 예. 오차 범위 내에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 우상호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1.5%, 예. 뭐 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출구조사가 보면 두 개의 조사가 0.7, 0.6으로 해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의 변수는 워낙 높은 사전 선거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들의 투표 이것 또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일정 정도 여론조사 기법으로의 보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따라서 이 조사치보다 약간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예.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개표는 시작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결과가 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출구조사 발표 장면을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사실 승은 윤석열 후보 승입니다. 네.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표정이 약간 굳어 있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제 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해서 아니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결과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저희는 조금 뭐 승패에 대해서는 예상했습니다만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이 이게 출구조사 결과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출구조사 결과 플러스 1만 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전투표 결과를 보정한 값이니까요. 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출구조사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갖고 원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었던 출구조사와 함께 사전 투표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추이까지 같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박빙 0.6%포인트 정도의 차이라면 누가 1위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결과치를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개표는 경북과 전북 지역에서 우선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초박빙이기 때문에 당선 윤곽 지연될 것이다. 늦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워낙 가장 많은 투표인단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대선 판도를 전망하는 모든 분들의 동일한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의 여론조사의 추이에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좀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서울 조사다라기보다는 수도권 조사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에서는 예상보다 저희가 좀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서울의 이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가장 큰 민생 문제로 삼아서 어쨌든지 간에 그 집권을 하면 5년 동안 공급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집값을 잡겠다 이제 이렇게 호소를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격차를 좀 줄여서 경기도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었고 그 행정 능력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의 격차를 좀 줄이고 또 경기도에서 일정 정도 격차를 벌리고 해서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예, 분석이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출구 조사라고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예측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출구 조사라고 단정을 지으면 좀 부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들어보면 이제 복귀양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서울에서 이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측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3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서울은 이재명 후보가 45.4%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50.9%로 거의 5.4%를 이기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제 아주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럼 그거 훨씬 더 차이가 났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는 보정이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6시 이후에 확진자 투표는 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확진자 투표는 또 출구 조사를 못한 거 아니세요, 그죠? 예. 확진자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예상은 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본부장도 선거 저희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인가 그 전후로 이렇게 말을 할 때 2, 3% 뒤지고 있고 서울에서 4, 5% 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거의 그대로네요. 그렇죠? 서울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경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도 경기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좀 저조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친숙한 게 있고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본투표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얘기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출구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아쉽고 또 민주당에서는 기대보다 선전했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TK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K는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의 최초의 민주당 후보고 또 이곳이 고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전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24% 정도 어떻게 예상을 하신 것과 부합하십니까? 30%를 저희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이제 이번 선거가 뭐 국민들의 뭐 분열, 진영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TK 쪽에서 30% 이상의 목표치를 잡았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호남 쪽에서 30% 이상의 그 목표를 잡았었던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이 지역의 갈등 이런 것들도 좀 치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과제가 국민 통합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을 많이 들여왔던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대해서 30%의 득표까지도 내심 바랬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공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서진 정책이 얼마나 호남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끌어왔는데 결과는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마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뭐 25%, 30%는 희망 사항이고 그랬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득표율이 그 호남 지역에서 이제 두 자릿수가 겨우 됐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자릿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득표율보다 지금 이제 아직 부정확하지만 지금 예상치를 보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예. 그 수치보다 몇 퍼센트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3, 14% 정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10.2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지역 구도가 없어지고 지역주의가
타파되고 지역 구도가 완화되는 게 어느 쪽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예측 결과치를 보면 아마 뭐 20 몇 %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대구 경북에. 근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득표율이 대구 경북에서 21%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문 대통령은 뭐 고향도 대구 경북이 아니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홍준표,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홍준표 후보는 뭐 대구 경북이 고향이시죠, 사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재명 후보도 보통 그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고향인 걸 감안하면 뭐 그때 비해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수치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전국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개표율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광, 강다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개표 상황실입니다. 초박빙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개표 상황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상황 지역별로 후보 득표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판세를 살펴봅니다. 아직 개표율이 크진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3.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3.9%. 다음으로 대구 지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67.9%로 이재명 후보 23.4%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는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유권자의 4분의 1이 모여있는 경기도로 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6.2%입니다. 표차는 아직 초반이라 115표.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조금 강한 지역인데요. 윤석열 후보 54.4%, 이재명 후보 41.6%. 자, 충청권으로 갑니다. 윤석열 후보가 충북에서 57.4%, 충북의 4위 이재명 후보 38.9%입니다. 이어서 충남에선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충남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65.1% 득표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33%. 일단 지금은 개표 초반이라서 큰 표차는 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호남권으로 갑니다. 전북입니다. 이재명 후보 88.9%로 1위. 전남은 사전 투표율 최고를 기록한 지역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88.4%, 윤석열 후보 9%. 윤석열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는 13% 나온 것이고요. 다음 호남권으로 넘어가죠. 경북입니다. 윤석열 후보 77.8%로 1위입니다. 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각축전해버리는 곳입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 67.5%로 이재명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표 차이는 2,000표. 네, 개표 초반 권역별 살펴봅니다. 수도권 인천, 경기입니다. 표차는 120표 차고요. 윤석열 후보가 55.5%로 현재 앞서갑니다. 이어서 대전, 세종, 충청입니다. 캐스팅보트 지역 중 하나죠. 개표 0.1%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 57%, 이재명 후보 39.3%. 개표율은 0.1%입니다. 자, 부울경으로 가볼까요? 역시 0.1% 개표 초반입니다. 윤석열 후보 67.5%로 선두입니다. 이어서 바로 T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78.6%, 이재명 후보 18.3%, 표 차이는 2,000표. 방송 3세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24% 받았고요. 다음 광주 전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88.4%로 1위입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는 13% 나왔고요. 네, 윤석열의 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강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9.9%, 이재명 후보 36.7%. 네, 개표 초반이라서 아직까지는 표차가 얼마 안 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합뉴스TV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광, 강다은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개표 좀 더 진행되면 다시 또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소식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복귀왕 대변인 이두하 대변인과 다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서울, 경기 그리고 TK 지역에 대한 얘기했고 그리고 광주, 전라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디 얘기 좀 해볼까요? 부울경 지역 PK 쪽에도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기가 좀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가 이루어지게 될지 참 관심이 높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부울경 지역 이재명 후보가 한 30%대 후반 정도까지 나왔고 윤석열 후보는 50% 중반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두하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부산이 원래 야도라고 하던 도시죠.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 지역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을 오늘 어느 정도 봤을 때 부산이 생각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았어요, 사실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부산 우리가 봤을 때 수도권의 전체 유권자의 한 반이 이제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부울경하고 영남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다 해서 25%가 있고 나머지 지역이 나머지 2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구 경북보다도 오히려 부울경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부산에서 일정 부분 투표율도 좀 높고 득표율도 좀 높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부산이 투표율이 높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왜 대해서 높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견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부산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어느 대통령보다 그 긍정평가율이 레임덕이 높은 예.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임덕이 거의 없는 분이고 이랬기 때문에 부산은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여튼 저희로서는 일단 이건 뭐 제가 딴 거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그리고 뭐 경남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우선 투표율이 높지 않은 건 예.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충북, 제주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직선제 이후에 충북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선택한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구조사만 놓고 보면 충북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또 제주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이제 부울경 먼저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 그 전통 야도라고 했는데 사실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도동계의 그 사실 근거지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3당 합당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런 지역이 됐는데 여기에 사실 맨몸으로 돌을 던진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예. 물론 이제 부산시장에도 도전하시고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지역구도의 벽에 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또 성과를 봤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39%가량의 득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김해에 노무현 대통령 또 계시고 그러시니까 부울경에서 40% 벽을 좀 깨서 PK의 정치적 정서가 수도권화 좀 됐으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졌었는데 네. 일단 그 출구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이제는 변화의 흐름들이 좀 감지되고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충북과 제주, 충북에서 지고 대통령 본선에서 이긴 사람 없다라는 정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제주에서 이기면 대통령 된다. 또 이런 정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보면 충북은 거의 한 10% 가까이 민주당이 지고 제주는 또 한 10% 가까이 민주당이 이기고 이런 거라 어떻게 뭐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상대적으로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다. 그쪽에 근거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충청도가 영호남의 지역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빼면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충청도 출신인데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은
그나마 좀 선전한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좀 안도감도 갖고 있어요. 충북은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대전, 뭐 세종도 어쨌거나 충청 정서가 함께 스며들어가 있고 충남 같은 경우도 또 거의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상징적인 지역 두 군데에서 약 10%가량 뭐 서로가 예. 이겼으니까 그 공식도 이번에 깨지게 됐고 예. 또 하나가 뭐 좀 이따 인천 얘기합니까? 아, 인천 얘기도 혹시 하실 게 있으십니까? 또 인천 이야기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대1 선거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그 후보였을 때 약 4%가량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당선 되실 때 그때와 또 문재인 대통령 때 2012년이죠. 그때 또 한 4% 차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가 한 4% 이겼는데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인천에서 약 한 4%포인트가량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로 조사가 네. 되어서 세 군데에서 두 군데 앞섰으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아마 그 밑에 이렇게 쭉 자막으로도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뭐 갤럽 조사, 리얼미터 조사가 또 계속 나갔거든요. 뭐 거기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네.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충청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북 지역은 저희가 좀 우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예측을 했었지. 그리고 이 예측을 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당은 합법적인 여러 가지 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수도권의 많은 뭐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광역의회의 의원들을 보면 정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일정 부분 여당이어서 이렇게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으로 많은 그 민주당 쪽 그 수도권의 그 선출직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많으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조직이 있었구나. 여당이고 제1당이고 또 수도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그 우세한 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갖고 계셨구나. 이런 부분을 선거 결과를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에도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할 터입니다. 예. 투표율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얘기는 이 정도로 접고요. 저희 화면 하단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출구조사와 그리고 개표 상황들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투표율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이제 잠정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7.1%. 그러니까 지난 2017년 19대 대선 77.2%보다 0.1%포인트가 덜 나왔습니다. 이게 오후 6시까지만 해도 2000년대 이후 최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80%까지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의 비율이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투표율을 기대를 했지만 높은 투표율이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네. 이 투표율의 이 동력이 끝에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꽤 높은 투표율,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네. 어떤 것들이 동력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에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정치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그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뭐 아직도 우리 국민들 그 뇌리에 뭐 생생하게 남아 있을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투표를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예. 뭐 생각보다는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 그리고 네. 이런 정도 투표율을 견인하는 데에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견인을 해낸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이제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줄 서서 투표를 할까? 정말 대단한 각오 아니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상치보다는 약간 밑도는 이런 투표율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한 80% 정도
좀 투표율이 나오면 정말로 민주주의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이다. 주권자 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을 좀 더 무섭고 어렵게 생각하셨을 텐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 정도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역으로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은 좀 답답해서 사전투표 참여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77.1%라는 잠정 투표율만 놓고 본다면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느 쪽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복 대변인하고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서로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이랬는데 근데 이제 80% 넘으면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꽃이 피고 80% 안 넘고 77.1%면 또 아닌 건 아니어서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도로 투표하신 것 저희는 솔직히 투표율이 높길 더 기대했어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뭐 밖에서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 말씀 나누고 할 때는 뭐 80%가 확실히 넘으면 윤석열 후보가 좀 안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랬지만 그렇지만 77% 투표하신 것도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결과가 어떻든 위대한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지금 어제가 확진자 수가 34만 명이었다고 예. 하십니다. 그럼 최대인데 지금 뭐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 넘은 게 며칠이 연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 달 들어서서는 계속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자택 격리되거나 이제 격리돼 있는 분들이 100만이 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젊은 분들은 이제 경증이고 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도 최근에 가까운 분한테 들으니까 뭐 한 40대인데도 정말 열이 많이 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얼마나 나올 수 있었을 거며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사실 그 3월 5일 날 사전 투표 때 그때 확진자 투표를 할 때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날씨는 따뜻하지만 늦은 시간에 나가서 너무 많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은 몸이 괜찮지만 몇 시간 그렇게 있다 보면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그걸 뚫고 나와서 투표하신 분 그리고 또 너무 걱정이 돼서 투표를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뭐 이 부분 다 대견하신 거죠. 장하신 거고요.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은데도 77%가 넘는 그런 투표율이 나왔다면 모든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만큼 투표율이 안 나오면 그건 이제 저희 몫인 거죠. 예. 예. 두 후보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이 대변인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높은 투표율 감사의 말씀을 공의해 주셨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대선 막바지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고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에 포함돼서 단일화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초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오늘 대선 결과에 더더욱 관심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뭐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나온 수치만으로 봤을 때 단일화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두아 대변인.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하기에 저희가 제일 나쁜 것 같은데요. 이 결과는 하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구 조사라고 하기 좀 애매한 예측 결과고요. 그리고 개표는 거의 안 돼서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가장 나오면 어려운 시간이라서 저희가 두 분 네. 모신 겁니다.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좀 그 민망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일정 부분 저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권 연장을 원하는 국민들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러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 국민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분들이 내린 판단은
선택이라는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고 국민들 뜻을 떠받드는 거였기 때문에요. 저는 후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지금 이제 아마 앵커가 물으신 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이 부분 후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회 없는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하도 많이 싸워서요. 이거 가지고 역풍이다 아니다. 저 이도하 변호사님하고 많이 싸웠는데 안철수 후보가 일찌감치 단일화를 했으면 아마 그 대세론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5번째 토론까지 가서 국민들께서는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그러면 이제 다자 구도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중도 이 가치에 박수를 보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끝까지 한번 지켜주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뭐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제3정당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토론 다 마치고 이제 단일화를 하시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긍정적 효과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 뭐 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효과는 많이 상쇄된 것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단일화 이후에 저희들은 역풍 불러올 것입니다라고 뭐 큰 소리는 치고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불리하면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지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의 태도가 단일화 이후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대하는 태도, 인사를 하는 자세 이런 것까지도 과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시키려고 나섰던 그때 그 열기가 다시 느껴지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구도가 만들어주는 역풍이 아니고 그리고 단일화에 있어서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지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배수의 진처럼 전투를 벌이느냐 전투로 치면 이제 그런 것이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었는데 네. 현재 오늘 출구조사를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뭐 부분들이 증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결과까지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아마 그 민주당 측에서도 인정을 하실 텐데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저는 단일화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차가 얼마나든 사실 단일화가 없으면 승리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표차가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으로서 그다음에 뭐 수도권이나 여러 군데 지금 기초의회나 자치단체장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열세 그런 기본적인 조직, 정치 모세 혈관 같은 데 있어서 열세가 저희가 또 조직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지 단일화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시점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찍 있었으면 어떨까? 뭐 이 정도 가정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대체 역사라는 게 없듯이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필요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막판 야권 단일화까지 해서 이렇게 양강 구도가 공고화되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는 예상보다도 더 저조한 지금 득표를 받은 걸로 나오고 있어서 네. 뭐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시지만 역시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중도의 가치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였었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치 자체가 좀 보수화돼 있습니다. 그 분단된 그 한반도에서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 앞서가는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당 모두 승리하는 대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단일화가 되고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으나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 이것을 높이 산다. 그리고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심상정 후보가 그
주장하는 바들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들 인정하는 분들이 평을 많거든요.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양강 구도 속에서 정의당이 그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정의당에 표를 주면 상대적으로 민주정부 사기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유권자들께서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뭐 아직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이런 그 출구조사대로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정치의 양강구도의 벽에 좀 손해를 본 이런 양상 아닐까 하는 생각 속에서 다소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그 심상정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투표를 해주진 못해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하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내 표가 이렇게 여길 찍어주면 사표가 되겠지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후보한테 더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 얘기하면서 연대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 거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본인 이제 혼자 남았다고 안타깝고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진보 개혁 부분이 뻥 뚫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 그러니까 사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표라고 생각하고 진보 개혁이라는 그 가치를 보고 소신 투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좀 더 뚜렷이 설 수 있으면 어떤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향하는 바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도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이상향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민주당,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당에도 경고가 되고 또 저희 국민의힘에도 좀 더 중도 실용적인 그런 데 있어서 견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해서 좀 더 표를 뭐 저희가 이런 말 하는 게 뭐 부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개표 상황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가 초박빙이었냐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지상파에서 0.6%포인트의 격차로 나왔는데 1987년도에 이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7차례의 역대 대선에서 격차가 가장 안 났던 게 15대 대선입니다. 1, 2위 간에 1.5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고요. 이때는 3자 구도였습니다. 양자 구도상에서의 대선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3.5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0.6%포인트가 나오니까 이것이 좀 얼마나 초박빙인지 그야말로 얼음 종이 한 장인지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선거든 간에 정권 유지, 정권 심판이라는 거는 대선, 총선, 뭐 공통된 선거 프레임이긴 한데 이번에는 유독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 여론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못 미치는 후보의 지지율 이것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번 대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매번 이제 그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그 국가를 운영했던 5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공에 대한 평가는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가 한두 가지 두드러지면 그것으로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극단적인 대선에서의 캠페인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사상 초유의 모습인데 45%가량의 국정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권 심판 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힘겨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팬데믹 속에서 어렵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안정된 국가 운영을 기대를 하는데 이 자꾸 심판하자 교체하자라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정권 교체, 심판을 하려면 그러면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희망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했었어, 가려웠었어라고 하면서 선뜻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을 텐데 사실 그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수비하는 자는 전체에 대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야당은 이제 매번 단골 메뉴로 정권 교체 심판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메시지까지 같이 갈 때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야당의 캠페인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은 줄곧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그에 좀 못 미쳤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거의 합쳐서.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질문이 좀 그 이후엔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도 승으로 나왔습니다. 0.6%포인트 근데 이겼습니다. 복귀한 대변인 예. 말씀을 들어보면 복귀한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오차 범위 내고 이게 오차 범위가 아마 0.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그 모집단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이라고 예측치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리한 구도, 그러니까 정치적 모세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어서 국민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축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뭐 저희가 승리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한 거죠.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도 전투 중에는 장수로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코로나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있어서 잘했다. 정말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거 결과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방역 패스 하라 그러면 방역 패스 하고요. 접종하라 그러면 접종하고요.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 닫으라고 하면 몇 시 되면 책각 닫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오미크론 여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를 찍습니까? 하라는 대로 국민들이 다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도 어쩌면 이런 위험한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그냥 안 바꾸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측 조사에도 저 정도 나왔다는 건 방역에 있어서는 예. 정말 이 정부가 심판을 받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겼다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서로 예측치가 저희들은 오차 범위 내에 신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8% 많게는 뭐 두 자릿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의 예측치와 저희들의 캠페인 이런 것들이 이 조사치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예측이 조금 더 맞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결과를 예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결과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맞죠. 지금 결과는 저희 승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결과가 민주당에서는 2.5%포인트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10%포인트 차 압승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측치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좀 더 가깝게 나왔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그렇습니다.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두화 부단장께서 좀 비판을 많이 해주셨고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사실 선거 기간 내내 좀 걱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제일- 부분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대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조금은 더 우리 정부 여당에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방어를 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나타내진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권의 잘못이다, 정부의 방역 실패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단 현재 나타나는 것처럼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감교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인정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은 이해의 마음을 가져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이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따라주시는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염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또 치명률 관리는 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치명률은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사망자는 제일 많습니다. 사망자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률 관리된다는 거, 치명률을 관리하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낮으면 몰라도요. 정부가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이거는 저는 K-방역이라는 건 정부의 기여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뭐 정말 국민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법조인은 처음에 이 상황이 있을 때 정부의 규제를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국민들이 개인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데 가만히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그런 규제 뭐 이런 지침 이런 거에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해왔는데 정말 세계 1위 확진자 수 이 부분 관리되어야 할 겁니다. 예. 다시 이제 이 시각 개표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되는 대로 개표 상황실 연결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대선을 관통했던 키워드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대장동이라는 것에 여야 모두 한 교차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녹취록들 나오면서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 이 정치권에서는 특검까지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선 전에는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관심이 많이 모이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번 대선에서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장동 그러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예. 또 대장동 이야기하면 또 오늘 선거도 다 마쳤는데 이도 의원님 또 여러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그분으로 지목당하면서 정치적으로 지목당하면서 경선의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과정에서 많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지지하는 분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 이것만 아니면 돼요. 현재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특검 추천 절차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미 상설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의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 안대로 해서 특검을 통해서 대선 끝나고도 우리 국민들께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모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것에 대한 짐을 아직은 털어내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의 대단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이 모든 짐을 좀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5년의 미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국민의 민생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당선되자마자부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혹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국회 과반을 넘는 제1당 입장에서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의미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두하 대변인께는 저희 개표 상황실 잠깐 갔다가 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김민광 아나운서, 강다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개표 상황실입니다. 지금 개표 상황이 한 1.4%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강다은 앵커. 네, 이번에는 하늘 위로 날아올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시작하시죠. 왜 그럴까요? 떴다 비행기 슝슝 날아오릅니다. 먼저 서울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윤석열 후보가 51.1%로 1위. 네. 부산으로 가볼까요? 해운대 앞바다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오네요. 이어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1위는 네, 윤석열 후보 79%로 18.5%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개표율 아직 초반입니다. 지금 여기 인천은요, 다시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옵니다. 1위 박빙인데요. 두 후보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광주입니다.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 86.9%로 1위. 자, 이번엔 경기도로 갑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0.5%포인트 차.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에서는 윤석열 후보 57.8% 어퍼컷. 파이팅 아닌가요? 네. 자, 지금 충북으로 갑니다. 충북의 윤석열 후보 57.8%로 현재 1위. 계속해서 달리면서 두 후보 이번엔 충남으로 왔습니다. 충남에선 윤석열 후보 승리의 뿌이 56%. 예. 충남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이번엔 전북으로 갑니다. 이재명 후보 87.4%로 초반 1위를 달립니다. 계속 쭉쭉 달려서 이번에 후보들이 도착한 곳은 전남입니다.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최고 들면서 89%. 다음은 영남으로 넘어갑니다. 경북입니다. 윤석열 후보 76.8%로 치고 나옵니다. 두 후보 치열한 레이스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경남에선 윤석열 후보 66.1% 승리의 몸짓을 보이고 있네요. 자, 제주도로 갑니다. 신혼여행 작년에 많이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재명 후보가 55.5% 1위입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서 이곳 청와대로 도착합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 개표 1.8% 진행된 가운데 53.4%로 1위입니다. 1.8% 개표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 도착한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두 후보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출구조사 결과도 방송 3사와 JTBC의 결과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노래 또 나오나요? 이 시각 판세. 여기서는 조금 진중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현재 개표 1.9%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53.7%, 윤석열 후보 43.4%. 수도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1.9%의 개표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0.5%, 표차는 현재 700표 차로 1위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가보겠습니다. 개표 1.9%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 57.6%, 이재명 후보 39.2%, 표 차이는 5,700표. 두 후보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공약한 대구입니다. 윤석열 후보 79%로 현재 1위. 투표 직전까지 여론조사 박빙을 보였던 인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8.7%로 1위, 2위인 이재명 후보 48%로 초접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 이재명 후보 85.7%로 1위. 이어서 가장 많은 표가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개표 2%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48.6%로 1위, 윤석열 후보 47.9% 2위. 자, 강원도는 어떨까요? 2%의 개표율, 윤석열 후보 57.1%로 현재 1위입니다. 민심의 풍향계 충북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57.5%, 2위인 이재명 후보 38.8%. 충남은 두 후보가 국립경찰병원을 설립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5.9%로 1위. 호남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7.3%입니다. 윤석열 후보 10%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윤석열 후보 30% 이상 받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89%로 이재명 후보가 1위. 다음으로 경북 지역 개표 2% 진행됐습니다.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곳인데요. 윤석열 후보 76.7%, 이재명 후보 20.7%. 경남은 어떨까요? 2%의 개표율, 윤석열 후보가 66.2%로 현재 1위입니다. 이어서 모든 대선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제주 개표 2.1%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54.8%, 윤석열 후보 41%. 네, 조금씩 개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죠? 권역별로 살펴보죠. 다시 한번 서울입니다. 서울은 832표의 표차 50.5%의 윤석열 후보가 1위. 계속해서 수도권 표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7%, 윤석열 후보 47.8%로 초접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유권자의 반이 모여 있죠. 다음은 대전, 세종, 충청으로 갑니다. 충청권 윤석열 후보 56.7%로 1위. 이어서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개표 2.1%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63%, 이재명 후보 33.5%, 표 차이는 3만 표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TK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표를 얻을 것인가도 관심이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76.5%로 1위, 이재명 후보는 20.8%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한 광주 전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8.1%, 윤석열 후보 9.6%. 다음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56.7%로 8,600여 표차 현재 1위. 이곳의 승자는 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이재명 후보 54.8%, 윤석열 후보 41%. 네, 개표가 지금 한 2%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개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 연합뉴스 TV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